권영민 사장님이십니다. 진짜 저 원래 센텀 요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에서 3년 있었고 2년은 광복에서 있다가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광복점에 이제 이정화 사장님이 엄청 이제 멋있는 매니저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하사동향이라고 저희 같은 계열사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계열사에서도 왜 이렇게 매출을 잘했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러 제가 귀엽게 맨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사이였는데 이제 여기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함께 또 같은 또 위닝 그룹안에서 사업하니까 또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어제 이제 김혜진 사장님께서 또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감히 여기서 뭐 다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신데 뭘 전달해드리면 조금이라도 저의 노하우가 있다면 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봤더니 고객관리와 소통과 SNS 노하우를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까먹을까봐 제목을 아예 이걸로 다른 방향으로 자꾸 막 강의를 하면 그 열정에 자꾸 다른 데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려고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했습니다. 오늘 또 저는 이제 또 가족이니까 다들 조금 이제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처음 뵙는 분이 또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27살은 아니고 27살이었으면 좋겠어요. 27살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뉴스킨 한지 4년이 된 SBA 부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됐죠. 뒤에 이 스토리에서 제 마이 스토리가 자꾸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고객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 고객의 주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첫 번째가 후원자가 없어진 뉴스킨 매니아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소개도 이렇게 많이 받기도 하고 SNS상에서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언니처럼 하는 사람한테 뉴스킨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막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저는 먼저 여쭤보거든요. 혹시 뉴스킨 써보신 적 있으시면 진짜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으실 건데 그분한테 상담 받으시라고 전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만두셨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원래 매니아신데 이제 방향을 모르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독 저한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카카오 스토리로 연결돼서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기 구매만 한 달에 못해도 막 2-3개씩 걸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에 조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개 위주로 조금 많이 관계 형성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SNS로 구축이 많이 되고 네 번째는 이상하게 리드 연결이 진짜 저는 잘 돼요. 이게 돌아가는 뺑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조건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번 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달마다 최소 4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4-5분. 근데 저는 꼭 리드 연결이 되면 무조건 연락을 한 달에 한 4번 이상 취해요. 무조건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근데 리드 연결이 돼도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몰라서 잘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품을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또한도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랑 아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 고객을 형성하고 있고요. 제가 27살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제 스토리를 짧게 들려드리자면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람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제 말만 되게 많이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저만 막 강요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거 뭐 그렇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사업이 뭐야? 너 왜 뭐 때문에 그걸 시작했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충 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물어봤을 때 제가 또 집요한 스타일이라서 무조건 같이 이렇게 할까봐 약간 그래서 또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튼 처음에 진짜 이 고객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원래 백화점에 있었다 보니까 백화점에서는 화장품을 분기별로 스폰을 받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일단 모르니까 명품 화장품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좋다라는 명품 화장품을 저도 그랬거든요. 공짜로 쓰니까. 저는 22살에 입사했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다 공짜로 쓰고 남은 샘플 서로 모아가지고 뭐 명품 화장품 다 바꿨으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도저히 구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가 힘들었었고, 그래서 고객 관리라고 하면 전 처음에 관리할 고객이 너무 없어서 이걸 새로 아예 재료에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발로 다 뛰었어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발로 뛰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진짜 어디든 찾아갔고, 양자기 한쪽에 진짜 메고 한쪽에는 데모 가방 메고, 그렇게 해서 뭐 울산, 창원, 마산, 뭐 천안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냐면 지인이 한 명도 없었고 전부 다 SNS나 뭐 콜드나 속이었기 때문에 그냥 구축이 되는 분들이 근처가 아니라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없으니까 그 결핍에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그래서 소개가 또 간절하면 또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도 GV가 안정화가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건 만날 사람 없고 고객 없으니까, 예를 들어 고객이 5명이다. 그 5명을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간절함에 조금 소개가 더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그나마 있는 얕은 인맥 조금과 콜드와 소개와 프리마켓과 SNS,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잘하는 거 선택하고 싶은데 저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매달 해야 되는 포인트로 저는 생계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중에서 SNS로 성과가 조금 빨리 나왔어가지고 그쪽으로 처음에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맥을 너무 못 잡아서 명단 미팅에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명단 미팅을 할 때 이분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적어서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내가 이 명단 째려보기를 거의 하루에 잠자기 전에 1시간 반 이상 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 줄 수 있을까? 왜냐면 너무 센스가 없어서, 보통 알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니즈 파악이라는 게 되잖아요. 저는 니즈 파악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니즈를 알 생각 없이 제 니즈만 너무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거 쓰면 좋아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전혀 그게 없는데 1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에너지만 방전이 되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는 나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점점 멀어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자꾸 성과가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팅을 진짜 거의 목숨처럼 생각하고, 스폰서사님 전화 꺼질 때까지 계속 했어요. 진짜 계속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소한 것들. 근데 만약에 자꾸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안 난다, 그럼 분명히 이 부분 놓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으신 스폰서 사장님께 꼭 여쭤보셔야지 가능한 거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해이해져요. 그냥 잘 먹고 있겠지, 자꾸 매달 정기 구매 들어가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분들은 마음이 이미 다 그냥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집착 수준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거의 주 3회 연락을 하고 1, 2회는 꼭 만나는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 잠시 10분을 보더라도 저를 까먹지 않게끔 만들려고, 저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또 동선을 파악해서, 그러려고 하면 고객을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에 초기에는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안 만나지면 전화도 좋고 SNS도 좋기 때문에 꾸준히 이 사람한테 내가 있다라는 존재를 자꾸 밝혀야지 사업도 진행이 되고 제품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데모를 진짜 잘하거든요. 데모를 왜 잘하냐면 데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데모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데모는 안 하고 싶어서 데모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데모는 너무 재밌어서 저한테 데모를 받고 안 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 그만큼 데모를 많이 안 해서 문제인데 데모를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한 번만에 빵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살 때까지 연락해요. 하나라도 괜찮지 않으셨나요? 좋지 않으신가요?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신제품 이거 나오는데 언니 뭐예요? 언니가 딱 잘 어울리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뭐라도 살 때까지. 그럼 뭐라도 나한테 샀잖아요. 그럼 건덕지가 생겨요. 그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저한테 데모를 받았으면 무조건 뭐라도 사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데모의 확률이 어떻게든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니즈 파악이 진짜 잘 돼야 돼요.
예전에는 SNS로 막 데모를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3건씩 데모를 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거의 안 났어요. 안 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러고 막 진짜 이거 뭐 맞는 건가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데모만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니즈를 반영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하면서 맥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피부 고민을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피부 고민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피부 고민 물어보고 뉴스킨 들어본 적 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 막 뉴스킨에 대해서 좋다 막 알렸는데 옆에 진짜 절친 아니면 가족이 뉴스킨을 하다가 뭐 그만뒀다든지 맨날 부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분의 말을 신뢰하지 제 말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그 경험을 들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되셨냐?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냐? 왜 그렇게 되셨을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마음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을 어떻게 접해봤는지, 그 다음에 스킨케어 바르는 단계.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스킨 하나만 발라. 피부가 막 모공이 막 100개고 여드름이 너무 많은데 난 니즈가 없어. 그래서 스킨만 바르는데 내가 본인은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클리에진 다 쓰셔야 되고 클레이팩 써야 되고 갈바디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고 한 달 하잖아요. 막 질려. 막 이런 뉴스킨 나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고민이 있든 없든 일단 본인의 니즈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쓰다가 만족하면 추가로 이제 이거 쓰십시오 하면서 하면 막 이렇게 열린 마음이 막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제품의 만족도. 어쨌든 간에 본인은 뭐 스폰을 받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내 돈 내고 4,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살 때 그들이 그냥 내가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가가지고 의미 없이 발라도 티가 안 나는데 뭐 하면서 사질 않을 거잖아요. 뭔가가 자기가 욕구를 충족시킬 줄 알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 생각하고 제품을 살 건데 그렇게 고민하고 따져서 샀던 그 제품으로 당신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현실 점검을 데몬에서부터 당신이 쓰고 있는 제품으로 절대로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뉴스킨이 좋다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제품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점검을 해요. 그래서 니즈 파악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제품은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이미 니즈를 다 들었으니까 그 니즈만 막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성과가 빨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비포 애프터 사진. 진짜 적나라하고 못생기게 찍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꼭 저장을 하셔야 되고 아이폰이면 제일 좋아요. 아이폰이 제일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사진 정확하게 이렇게 탁 해상을 올려가지고 딱 찍는데 왜 이걸 찍냐면요. 저랑 오늘 얘기하고 한 번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찝찝하게 만들어요. 제가 생각이 나서 이거 안 쓸 수 없게끔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좋게 돌아가시라 하고 집에 간 후에 한 2시간 뒤에 막 자기는 날 잊어버렸어요 이미. 잊어버릴 때쯤 귀신처럼 날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 비포 애프터를 붙여가지고 오늘 당신 얼굴 이래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한 장만 보내고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내가 놀래지. 자꾸 이거를 각화시켜줘야 돼. 이거를 각인시켜줘야 돼. 자꾸 내 이 정도였어? 나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이 정도였어? 근데 사진 안 찍으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찍으세요 하면은 안 찍어요. 뭐 누가 찍겠어요 그 얼굴을. 그래서 제가 진짜 선명하게 명확도를 딱 해가지고 찍어서 비포 애프터를 한 2시간쯤 뒤에 보내주고 약간 잊어버렸다 싶으면 언니 기억나요? 이때 이러면서 누가 보내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제품을 뭐라도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건덕지가 되고 자꾸 이거를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안 쓸까? 내가 자꾸 좋다고만 얘기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지금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하진 않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성과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 꼭 저는 4번 만나요. 만날 사람이 너무 없어서 4번은 만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저를 4번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를 4번 만날 필요가 있게 이것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다 데모를 시작하잖아요. 뭐 양작이라든 뭘 하든. 이때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질문하고 듣는 시간으로 가져요. 그 다음에 조금 가볍게 제 마이스토리 1분 정도 제가 어쩌다가 뉴스킨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저는 옷가게를 하면서 투잡으로 시작했는데 원래 제 피부가 진짜 멍게였어요. 근데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좋아졌어요. 근데 그전에는 피부과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전 죽을 때까지 피부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뉴스킨 쓰고 새 피부를 얻었어요. 제 피부 어때요? 너무 좋죠. 그냥 끝이에요. 마이스토리가. 보면은 그 안에서 뭐야 이 사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가볍게 흘리면서
이 사람한테 뭘 넣어주지, 뭘 얘기를 해보지, 그냥 그걸 생각하면서 1시간 동안 경청하는 시간을 첫 번째는 보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니즈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좀 고민인 부분 있죠. 전 림프를 처음엔 절대로 안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풀면 진짜 좋은데 오늘 시간이 없다. 내가 이걸 해줄 시간이 없다. 그 다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근데 두 번째 만날 때 꼭 해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라고 하면서 두 번째 약속을 바로 잡아요. 근데 그 대신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엔 뉴트리얼 때문에 또 두피 이런 부분도 또 많이 튀어나오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을 저를 만난 이유는 유스킨 제품이 좋거나 제가 좋아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제 얘기를 좀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분 정도 언니 시간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STP를 풀어요. 그리고 언니 이 제품 쓸 사람 주변에 고민있는 사람 한 명은 어땠어요? 한 명만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쉐어링 받으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언니 근데 내가 양자기프 티업을 맛깔나게 하는 거예요. 또 양자기프 너무 잘하시잖아요. 양자기 이거 한의원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양자기를 해주고 이 한 3단계까지 들어가면 뭐든 하나 안 사겠습니까? 뭐든 하나 사서 건덕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초대. 네 번째까지 저를 만난다면 이제 저를 완벽하게 저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무조건 그때는 땡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만나서 이렇게 4번을 다 경험을 해서 사업을 또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TRIT 문의했다가 잠수 타시고 대본 받았다가 한 1년 정도 동안 바디바 하나도 안 사고 근데 그 다음에 루미스파 나왔을 때 선판매부터 시작했고 TRIT 사업까지 다 그래서 계속 이 건덕지를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끈을 놓지 않고 나만 안 놓으면 되잖아요. 나만 안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명단 작성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트립 갈 때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이거 그 마카오 트립 갈 때 마지막 날 13,000집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 이틀 남기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기룡사님이랑 진짜 노력을 했는데 한 3,000집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뉴스킨 안 하고 싶었거든요. 뉴스킨 제품 너무 좋고 비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못해서 제가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싫어서 부탁하기 싫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타협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객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연락 다 돌렸어요. 언니 저 진짜 이번 트립 안 가면 저 죽을 수도 있다고. 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저 진짜 성공하고 싶다고. 이거 꼭 가야 되는데 언니 어차피 뉴스킨 제품 쓰잖아요. 다음 달에 주문할 거 지금 주문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부탁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 거의 대부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갑자기 그럼 처음 본 사람 성공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바탕이 되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 고객들 중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 부탁을 했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게 이번에 못 사서 진짜 미안해. 나 돈이 없어. 아니면 내가 다음에 살게. 오히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고객이 몇 명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많이 그들에게 관심을 사랑을 못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나는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뭐 복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제가 사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줬어. 그러면 욕 안 들어먹을 자신 있는 사람이 나가 맞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주변에서 솔로야 여자나 남자나 그러면 누구 좀 소개시켜도 했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고민이 누구를 소개시켰을 때 약간 욕 들어먹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혹시 나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다 보면 고객 형성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이제는 근데 고객 관리가 진짜 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면 판매는요 요즘 SNS만 들어가도 진짜 뭐 많이 팔잖아요. 너무 많이 팔아. 근데 그들이 잘 팔아서 파는 게 아니라요 매력적이라서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적인 사람들의 그 틀을 보니까 소통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소통 능력이 너무 떨어졌던 사람이라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내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소통 능력이 저도 더 커가는 과정이지만 커질 것 같고, 경청하고 또 경청, 자세한 표정, 듣는다고 막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뉴스 스팸 패키지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한 10살짜리도 알걸요. 근데 내가 자세한 표정이 막 다 듣고 있어. 막 심각하고 막 혼자서 막 하면서 막 공감, 나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너무 빠져가지고 4-5시간씩 계속 얘기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진짜 진심으로 1시간 정도 안에 그와 소통이 진정하게 됐다면 결국에는 제품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제품이 이렇게 사업이 또 연결되는 거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질문이 진짜 많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답한 거에 있어서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저는 적어요. 다이어리에. 언니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깜빡해서 그냥 그럴 때는 저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적을게요. 뭐 아무것도 안 돼, 약간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서 얘기를 해주면 나 관심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랑 진짜 진정하게 소통하고 있구나를 그가 느끼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니즈 파악, 네 번째는 이것들을 다 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기는 게임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취약성, 먼저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뉴스킨이 진짜 고급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뭐 내가 지금 뭐 어떻네 뭐 저떻네 뭐 내 형편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소통이 정말 진정성이 되는 소통이 됐다면 내가 이번 달에 뭐 뭔가 이제 언니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진심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고객 관리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 관리 소통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SNS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SNS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 100% 노력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할 100대까지 하는 또 스타일이라서 처음에 제가 옷가게를 하면서 뉴스킨 투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래 옷가게는요 마켓으로 조금 어느 정도 띄워놓고 가게를 차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월세가 160만 원 나갔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그걸 차린 거예요. 너무 싫어서 SNS 하기 싫어서. 광고하는 거를 자신이 없고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게를 내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주변에 보니까 다 SNS를 하고 있길래, 그래서 전 뒤늦게 SNS를 울며 겨자 먹기 시작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못해서 제 옛날 사진 막 보면 막 거울을 찍었는데 거울에 때가 전부 다 껴가지고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막 뷰러 처리해가지고 막 보이는 것처럼 있잖아요. 부력해가지고 센스도 하나도 없고. 근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내가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너무 못하니까 진짜 각기에 할 수 있는 모든 SNS를 다 한 거예요. 모든 채널들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거든요. TMI라고 SNS에 이제 투머치 인포메이션 요거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에는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고 궁금증 유발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뉴스킨이 사업도 너무 좋고 제품도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가지고 막 SNS에도 막 다 알리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알리게 되면 질려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다 안다. 야, 그 유스스펜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유스스펜 알지? 뭐 오메가3 해가지고 뭐 너 이렇게 염증 다 잡아준 다음에 어디서 봤노? 니 SNS 봤지? 다 봤지? 이미 다 본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유스스펜 먹는 탁 그것만 했어. 아무 설명도 없어. 야, 뭔데 니 먹는 거? 이래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더 그래. 그래서 진짜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까지 물어보고 싶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게 되면 진짜 완전 낭패인데, 그 낭패의 사례를 제가 몇 개 한번 들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빵이에요. 똑같은 빵인데 파리바게트에서 이걸 샀어. 이거를 티가 안 내게 그냥 고급스럽게 하면 억수로 비싼 카페에서 웨이팅 1시간 해가지고 사온 빵처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굳이 파리바게트에서 사왔지롱 이러면서 막 알리는 거. 그럼 바로 언팔당합니다. 내가 자꾸 오늘 언팔당한다.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시고, 옆에 똑같은 파리바게트 빵인데 고급스럽게 브런치. 야, 이 빵 어디 샀어? 야, 몇 시간 줄 쓴 거야? 정보 좀 공유해줘. 이러면서 팔로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센스 없었고, 옛날에는 뭐 이걸 어디서 사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제 알겠어.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물어보고. 이거 많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별로 좀 약간 뭐 잘하진 않는데 나름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스 이불을 샀어. 근데 이불을 쫙쫙 접어가지고 무슨 뭐 옛날 뭐 황토방도 아니고 이불은 역시 부스 포근포근하면 바로 탈락인 거예요. 바로 탈락.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구스가 잘 어울리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나 신상 샀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리는 거야. 어디 산 거야 이거? 이 구스 뭐야? 내가 지금 덮고 있는 구스랑 다른 거 같은데?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책을 읽고 우리 책 많이 읽잖아요. 책 많이 읽는데 막 제목 해가지고 뭐 양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응이응. 알겠다. 니나 많이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와닿는 부분 한 페이지를 탁 찍어서 띵언을 착 올리는 거예요. 띵언. 거기서 제일 핵심 내용, 간추리는 내용, 죽이는 한마디 착 올리면 이 대체 무슨 책인데? 나랑 완전히 공감되는 성되는데? 나 정보 알고 싶다 하면서 DM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라고 해서 나도 사봤다 이러면서 조명만 딱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완전 실패. 근데 이제 룸에 이제 이렇게 방에 은은하게 비춰지는 조명의 느낌만 딱 올려도 이제 성공이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인데 감바스를 만드는데 이제 레시피를 다 공유하는 거예요. 오일, 올리브 오일을 팬에 자작하게 뭐 몇 분을 해가지고 청양고추 한 개 넣고 더보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하면은 연구 탈락.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궁금하게 만드는 거 있죠. 누구랑 같이 할까? 저것을 만들어서 누구랑 먹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팔로워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제 웃긴 얘기를 이제 이미지화 시키니까 좀 지루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SNS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해왔고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또 집착스럽게 다 파잖아요. 파니까 진짜 잘 되는 분들은 SNS에 진정성이 너무 묻어나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도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막 하루에 피드 20개씩 올렸거든요. 막 이거 올렸다가 막 질리는 거 사람 다운파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맨날 들어가면 다 뉴스킨이고 너무 싫어지게 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나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 너무 뉴스키너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나 저분과 진짜 사업하고 싶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SNS에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거지.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제 인스타 피드거든요. 여기에 항상 이 문구를 조금씩 바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31살이거든요. 지금 30대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아직까지는 욜로 막 그냥 뭐 방탕한 이런 생활을 좋아하는데 저 혼자 진지하게 막 옛날에 똑같았는데 4년 전까지는 똑같이 막 술 먹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남자 얘기했는데 갑자기 4년 뒤에 바뀌어가지고 막 진지충으로 변한 거예요. 완전 부장 100개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즐기지만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뭔가 나랑 달라 보여. 뭐지? 4년 전에 나랑 같은 사람이었는데 뭐지? 달라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드 안에서 조금 느낌이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랑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년째 연애, 거의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4년 했고 연애를 7년 했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브랜드인 거예요. 한 남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귈 수 있다는 것도 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올렸고, 저희 남편은 또 특이하게 집안일을 되게 잘해요. 전 집안일을 진짜 못하는데, 그리고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감대 형성되는 분들이 내 남편도 집안일 잘하고 술 좋아하는데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필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컨셉을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요새 SNS 들어가 보시면 다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해서 사람들이 내 피드의 글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끔 다 나오잖아요. 너무 공짜로 또 잘 좋게. 근데 저는 이런 키워드를 올렸는데 왜 그랬냐면, 제 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기룡 사장님이랑 같이 올린 피드에 너무 좋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가 봐요. 그게 남편이랑 같이 뉴스킨 하는 것도 신기하고, 저희 둘이가 진짜 거의 20살 때 만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소식들을 다 알아요. 둘 다 없는 형편에 그냥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막 여유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저희 둘이 거의 개척해서 결혼 생활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뉴스킨을 선택하기 전과 후의 삶이 너무 다르게 여행도 다니고 뭔가 자꾸 달라지고, 그리고 옛날엔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맨날 술 먹고. 근데 지금 이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독서하고 같이 미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뭐야? 저 둘이 뭐 해서 달라진 거야? 라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했고,
예전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만 알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공유해야 되는 시기되기 때문에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분석해서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 제 예전의 피드예요. 보면 뭐 거의 뭐 그냥 칙칙하고 막 뭐 이상하죠. 좀 약간 되게 좀 부담스럽고 같이 어울리기 좀 약간 거북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이상한 머리띠하고 맨날 털에 막 금목걸이 막 거의 뭐 래퍼처럼 하고 다니고 약간 좀 그냥 평범한 옷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옷가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옷을 살 때도 그래요. 재고로 빼놓은 거 있죠. 도저히 안 나가고 이거 누가 입노 하는 거 제가 입거든요. 저 그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는데 뉴스킨 하면서 진짜 많이 양전해져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실 건데, 옛날에는 지나가면 막 이러면서 이 정도로 옷을 되게 특이하게 입는 걸 되게 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가 되게 많이 지저분했고 중구난방했고, 대체 이 사람은 뭘 팔고 싶고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목적성을 모르겠는 그런 피드를 가졌다면, 이제 지금은 딱 한눈에 들어오죠. 내가 뭘 알려주고 싶은지, 지금 프로모션이 뭔지,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 부부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매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SNS, 특히나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하시니까 딱 펼치면 제일 많이 보이는 이 9장에 제 모든 일상이 거의 다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333 전략이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뭐 이제 제품 3개, 내가 활동하는 거 3개, 그 다음에 뉴스킨에 관련된 거 3개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를 조금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너무 워낙 다 잘하시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좀 이제 한 페이지 안에 좀 뭔가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과 좀 마인드가 맞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연락이 먼저 오게끔 만드는 피드를 꾸미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이제 요거 빨간 색깔 동그라미 쳐는 거 있죠. IGTV라고 해서 1분 이상의 동영상은 저희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원래 잘리잖아요. 근데 IGTV가 생기면서 저걸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1분 이상의 영상인데 더 관심 있으면 클릭하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좋은 강의라든지 있으면 너무 길면 또 지루하지만 한 2, 3분 정도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뭐 뷰티 클래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세미나 하는 거라든지 알리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니까 조회수가 원래 올린 동영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 진짜 거의 아침에 미팅 나왔다가 고객 만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들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주문도 다 뭐 여기서 다 하고 SNS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수시로 그냥 점검을 거의 핸드폰을 옆에 끼고 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아이폰에서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요. 하루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는지. 저는 평균 한 7시간을 SNS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일할 때 말고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거의 한 2시간 정도 내가 오늘 못 올린 것들, 체크 못했던 것들 핸드폰으로 다 점검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고, 예전에 피드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안에 내용 설명들이 보면 피부 봐봐요. 저도 이펙트 생긴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매트 할까봐 안 썼는데 와우 장난 아닙니다. 번들거림 다 잡아주고 지속력 커버력 진짜 좋은데 1도 안 두꺼워 보이, 양도 많고. 저는 컨실러처럼 수정력으로 피지 잡으려고 샀어요. 대박입니다. 자외선 지수도 가장 높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다다다다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스토리들을 깔끔하게 적어서 올리니까 예전보다 조회수가 훨씬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공유를 원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해시태그로 검색만 해도 정보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사람이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SNS에 보여주시게 되면 좀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스토리를 공유를 하는 피드를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스토리 이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때 짧게 그냥 죽이는 한 마디 올리기 되게 좋아요. 근데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은근히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많이 안 봐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하루에 500명씩 보거든요, 이거를. 그 정도로. 근데 누가 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스타그램에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죠. 근데 누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자주 내 피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는 무조건 팔로우하고 게시물 알림 설정해가지고 댓글 작업을 해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문을 잡으니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복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한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SNS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원래 파워블로그고, 원래 피드가 좋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진짜 땡큐인데, 잘은 없으니까, 저도 처음에 너무 못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빨리 알려줄 수 있지? 이들 또한 또 시간도 없고 센스도 없을 건데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이걸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대로 다 하셔야지 좀 성과가 빨리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셉을 좀 정해가지고 하니까 좀 복제하기가 되게 쉬워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 SNS 피드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업데이트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기본적으로 10개, 20개씩 올리고 다이렉트 보내고 막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도 성과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SNS에 제품 올리면 올리는 즉시 사갔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 막 올려도 적극적으로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시장이 완전 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올리는 거는 4년 정도 올렸으면 됐어.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올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스토리를 올려야 되는, 앞으로는 진짜 더욱더 소통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 있게 SNS를 하시는 게 좋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SNS 하시고 사업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근데 나도 저렇게 하는데 왜 자꾸 안 되지? 라고 하신다면 SNS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절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된 일을 끈기 있게 하고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면 어떤 사람은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듬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험이 많고 도전을 많이 하면 그게 또 그런 경험이 노하우가 돼서 복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왜 어려운 것일까요? 이게 뭐냐면 꾸준함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꾸준하게 했고 누군가는 하다가 말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하고, 그거 중에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이 글인데 끝까지 하는 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는 꾸준함이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SNS는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적극 공감한다. 단 꾸준하게 지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안녕이라고 했다가 뭔가 홍보할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돌아와서 여기저기 흔적을 남긴다. 여기 이제 좀 찔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또한도 처음에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니까 되게 좀 지루해서 되는 거 맞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방법을 찾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론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행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내 에너지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SNS 또한도 계속 안 되더라도 꾸준히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속 배우다 보면 머리는 커지고 발음은 무거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한 1년 정도 계속 이렇게 노하우를 배우면 다들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건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은 여기 계시는 모두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 이건 거예요. 발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가벼워지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동기, 나를 불편해서 미치도록 만들 수 있는 동기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SNS든 고객 관리든 내가 결론이 인생 바꾸려고 하는 뉴스킨이면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간절한지 저는 스스로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어떨 때 차이가 나냐면 제가 지금 SBA를 한 1년 정도, 이제 10월 달이 되면 1년이 됐어요. SBA가 된지. 그러면은 지금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뉴스킨은 퇴보 아니면은 상승이거든요. 그럼 저는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만해서 탱커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저 진짜 SBA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탱커 망근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게 들어왔나 봐요. 나태 처음으로 사업하면서. 탱커를 안 적어도 맨날 하니까. 책 맨날 읽고 SNS 계속 하고 테이프 맨날 들었거든요. 탱커를 안 적는다고 안 하진 않았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세미나 맨날 했고 고객 관리 맨날 했고 사업 설명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적고 시각화시키고 목표 설정하고 자꾸 보고 자꾸 자극을 받는 것과 점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의 차이는 진짜 결과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지 한 2주일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주일 동안 한 번도 2주일 전에 느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맞죠? 하마터면 2달 뒤로 또 될 뻔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2주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로 월말에는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진짜 간절했니? 했을 때 간절했어. 저 진짜 매사에 당당했거든요. 성과를 못 내도. 근데 이게 사람이 한순간이에요. 흐트러지면 한순간에 타락으로 빠지는 게 진짜 무서운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 지금 템포 안 적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네. 제가 안 적은데 제 파트너 똑같이 안 적더라고요. 근데 파트너 똑같이 안 적는데 그 파트너 같이 적게 만드는 것까지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그냥 평균으로 가는 건 있잖아요. 쉬운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건 내가 안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못해서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어 다시 올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안에서 떨어진 거는 내가 다시 주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생각하시고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계속 꾸준히 했던 일이면 여기 계시는 신영태 세수키 사장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행동하는 거. 이제 거의 끝났는데 액션 페이킹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부회추월 차선 언스크립티드라고 하는 굉장히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 진짜 딱 이거 정말 기억이 소름 끼치게 나는데 그 책에서는 500페이지 동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현실 점검하고 해라고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성장이 없었을 때 이러고 있지 않았던가. 그냥 막연하게 탱코를 적기 위한 탱코. 생각 없이 테이프 듣고 가만히 멍 때려가지고 그 페이지만 읽고 적고 올리고.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객 만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했던 목표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아침에 나왔다가 생각 없이 투잡 세미나 듣고 하는 건 다 하는데 액션 페이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혹시 액션 페이킹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저를 자꾸 자극을 했던 것은 이런 회사에서 내주는 저희 위닝그룹에서 내주는 것들을 달성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해라고 했을 때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슬럼프라는 게 생겨본 적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제가 슬럼프를. 왜냐면 이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와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성과도 없었을 거고 에너지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폰서 사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무조건 예스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 설정하시는 거. 커미션이 많아서 준 건 아니고 제가 사업하는 동안 남편한테 되게 많은 빚을 졌어요. 처음에 초기 때 성과가 많이 안 나오니까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너무 못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처음부터 다 잘하시고 못하시고 다 있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성과가 처음부터 안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되게 많이 이제 그랬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진짜 다짐했어요. 내가 이 죽을 싫어온 이것을 내가 갚겠다. 당당해지겠다. 남편한테 당당한 뉴스킨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딱 하니까 진짜 당당하고 행복한 뉴스킨을 제가 하게끔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간절함 진짜 저는 이거 들어보니까 카톡 양 진짜 많고 그렇거든요. 내용 막 축하합니다. 요즘 이런 광고들 되게 많고 하는데 진짜 그 안에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대체 리더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는가. 진짜 이 카톡방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여기 아직 이제 EVP 이하이신 사장님은 이게 궁금하지 않으시면 절대 EVP 안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궁금해서 내가 저 자리에 무조건 가고 싶다. 저 뭐야 대체? 리더 미팅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자꾸 나는 뒤에 1시간 뒤에 정보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 5천만찬. 저는 진짜 제가 5천만찬을 죽을 때까지 못 갈 줄 알았어요. 너무 집이 못해서. 근데 그것 또한도 제가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5천만찬을 가고 나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자가 되었고 강의라든지 트립이라든지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간절했는데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코타키나발루 트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마카오부터 지금 방콕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도전 중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는 진짜 원래가 목표 설정과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던 사람이라서 진짜 타협 1등 이제 타협을 너무 잘해가지고 괜찮아 다음 또 가면 되지 이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못 가면 한 번도 슬퍼해 본 적이 없어. 괜찮아 내가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생각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코타키나발루를 어떻게 갔다 왔어요. 이거는 너무 그때 이제 골드
로 갔던 거라 가지고 사업했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가게 됐는데 갔다 오니까 왜 트립을 가라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사업한 지 3년 만에 갔다 온 트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이 마카오였거든요. 갔다 오니까 그 마카오를 안 가면 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쪽팔려서. 그래서 어쨌든 동 해가지고 이틀 만에 13,000GB 해가지고 갔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또 가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번 방콕 같은 경우에도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진 않는데 지금 또한도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목표에 자꾸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목표를 내가 정해놓고 이루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 이루는 것도 습관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이뤄보니까 알겠고 이뤄보지 않았었던 적도 있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근데 목표에서 계속 중독이 돼서 목표를 이루고 나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진짜 뉴스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루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루고 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성장밖에 없고. 그래서 목표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여기 계시는 분 다 뭐든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집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머리에 쥐가 날 만큼 스트레스, 행복하고 유연할 때도 있지만 내가 도전할 때는 진짜 사업이잖아요. 머리에 쥐가 나서 머리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고민하셔야 돼요. 전 진짜 머리 여기 아이센서 바른 줄 알았어요. 진짜 착각으로. 그 정도로 머리에 열이 날 정도로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타협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진짜 꿈도 꾸고 그 정도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한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할 것이고, 된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에너지 버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게 자석처럼 딸려온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정을 선택하고 난 안 될 거야, 난 이미 글렀어 라고 생각하면 그 부정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0.1초라도 든다면 없애고,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나는 확신해 라고 본인에게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저 얼마 전에 목요 투잡 세미나 때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문이, 이거 모르시죠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문이 있는데 막 문을 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열려고 막 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아무리 밀어도, 친구 막 2명 와서 밀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뒤에도. 근데 당기니까 열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성공의 문은 열심히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알고 제대로 열심히 해야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열심히 하는 방법을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은 다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성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장도 없고 상처도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근데 내가 뭐든 내 목표를 도전한다면 만약에 이루지 못해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초점을 두고 계속 뉴스킨 하신다면 진짜 행복한 결과가 나오는 뉴스킨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 31살밖에 안 됐지만 저도 나이가 들 거잖아요. 늙은 나를 책임지는 것은 젊은 나예요. 더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더 빨리 그것을 단축시켜서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다 해서 뭐 늦게 시작했다 해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늙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몇십 년 뒤를 보셨을 때 이렇게 행복하게 뉴스킨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아마 다들 진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참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 순간이 오지 않는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더 참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참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는 뉴스킨 약속 그대로 배로 지키거든요. 훨씬 더 크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